(2024년 1월 19일입니다) 어저께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행사장에 소위 강성이라는 전과 오범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악수를 하는 틈을 타서 대통령 꽉 손을 잡으러 당기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경호위해 현상입니다. 이런 자는 사실은 그 배후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의 차원에서 군 검찰과 군 경찰도 수사를 독자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 긴급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이런 자는 커다란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위해가 바로 곧 대통령에 대한 위해로 연결되는 이러한 전조 증상으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강성이란 자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 강성이는 14년 전에 엽기 범죄 법원 판결문을 뉴델리가 단독으로 입수해 가지고 그걸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주차장 진입을 이렇게 막는 직원을 갖다가 뒤에서 바로 차량을 6, 7m 몰아가지고 그대로 돌진해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자가 국회의원 합니까? 음주운전이라고 다 똑같은 음주운전인 줄 아십니까? 주차장 진입을 막은 직원을 갖다가 차량으로 들어가려는데 주차장이 찼으니까 이제 뭐 진입을 이렇게 일단 직원이 막을 거 아닙니까? 뒤에서 차량으로 6m, 7m를 사람몰이를 했습니다. 그 주차원은 사람몰이를 해가지고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주차장 범죄 당일날 서울 올라가서 본사 직원을 길바닥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사장 과잉 대응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 금도 넘었다는데, 이 민주당 이 행사장 과잉 대응이라는 이 자체가, 아니 과잉 대응? 이재명이가 피습당한 지가 2일이라고 그런 민주당이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을 해? 행사장 과잉 대응이라고? 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고 사당입니다. 이재명 사당이고, 더욱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그런 정당이 아닌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장에서, 이거는 소동이 아니고요, 굉장히 위해를 가하다가 강제 퇴장 조치된 사건을 계기로 전과 오범인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선거 공고문을 통해 가지고 범죄 전과가 도합 오범이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을 일구고 있습니다. 이 전과도 말이죠, 다 종류가 다릅니다. 살인 전과, 무슨 뭐 예를 들면 무슨 도덕 전과, 강도 전과, 성범죄 전과, 금융 전과, 이런 거 다 각각 이 종류가 다르는데 죄질이 아주 나쁜 전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이런 자 뽑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지역구가 전주라고 하는데 전주 시민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소위 교육 도시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도시의 시민이 이런 자를 뽑을 수 있습니까? 뉴델리가 입수한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강 의원은 과거 노동조합 지도부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승용차로 회사 관계자를 뒤에서 고의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들이받아서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서울로 상경해서 회사 경비 직원들을 길바닥에서 집단 구타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폭력배죠, 폭력배. 사건의 발단은 약 14년 전 2010년 10월 30일 오전 8시쯤 현대차 전주공장 외빈 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진 겁니다.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 하청노조 지회장이었던 이 강 의원은 회사 외빈용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회사 주차장 관리 직원이
주차 규정에 따라서 진입을 통제하자 자신의 산타모 승용차를 몰아서 A씨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뒤에서 받아버렸습니다. 당시 A씨는 말이죠. 주차관리원 A씨는 강 의원이 차량으로 돌진하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강 의원의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6 내지 7m 확 달려왔다는 거예요. 강 의원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리바콘을 넘어뜨리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 A씨를 들이받았고 A씨는 충격과 동시에 차량 본네트 우측 부분으로 넘어져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 혐의 아닙니까?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강 의원이 차량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6 내지 7m가량 차를 몰아서 뒤돌아서서 이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A씨를 들이받는 모습이 모두 찍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찍혀 있다는 겁니다. 강 의원의 범행으로 A씨는 오른쪽 무릎 좌상 및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 의원은 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뿐일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를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전해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성희는 주차장에서 A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당일 오후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노조 간부들과 함께 경비 직원들을 집단 구타한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여기 판결문에 따르면 성인은 2010년 10월 30일 오후 3시쯤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이 집회에는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당시 현대차 측에서는 노조 측의 사옥 점거를 막기 위해서 경비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서 서로 팔창을 끼는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대비를 했는데 이 강성희는 집회 참가자 3, 4명과 공모를 해가지고 20대 경비원 B씨의 목, 팔,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에 발로 배, 허리 등을 걷어차는 등 집단 구타에 참여했습니다. 강성희 등은 또 다른 20대 경비원 C씨에게도 달려들어 같은 방식으로 넘어뜨린 후 얼굴과 온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정말 폭력배입니다. 이게 뭐 폭력배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강 의원 등은 이후에 폭행당한 경비원들을 대열에서 끌어낸 뒤 회사 본사 정문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법원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강성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주차장 상해 사건, 경비원 집단 폭행 외에도 2005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업무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앞서 이 강 의원은 17일 오전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회 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소동을 피우고 그다음에 악수를 하면서 손을 꽉 잡고 앞으로 콱 자기 쪽으로 밀어당겼습니다. 이거는 폭력이자 이거는 엄청난 대통령 위에 경호법 위반입니다. 경호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국가 원수를 시해하려는 그것도 경호법 위반인데 거기만은 못하지만은 이거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 됩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이 강 의원의 입을 막으며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는데 이유는 입을 막은 것은 행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행위입니다. 소리를 냅다 질러대니까 입을 막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정수행을 하는 대통령에게 무슨 뭐를 바꾸라, 국정 기조를 바꾸라니, 지가 뭘 안다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 말라 합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성희가 악수했을 때 일단 소리를 확 지르면서 윤 대통령 손을 놓아주질 않고 윤 대통령을 강 의원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때 만약에 그가 흉기를 만약에 소지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건 충분히 위해가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국가원수 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런 가상으로 우리가 이 판단을 해보면, 만약에 그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위해를, 경호상 위해를 당했을 때는 군 검찰이라든가 군 경찰이 긴급 조사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강성희에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도 합동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자는 말이죠,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런 위해를 가하려는 이런 자는 용서하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배후를 전복, 대전복 차원에서 강성희를 바라봐야 됩니다. 국가를 전복하려 했나, 전복하지 않으려 했나, 대전복, 전복 관계에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수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고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권 내에 진입한 국회의원이 자신 지역구가 포함된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식의 소동을 벌였다, 소리를 지르고 대통령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대통령 위해 행위입니다. 국가원수 및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위해 행위를 한 이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권 자기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이 과잉대응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을 이번 총선에서 전부 다 걸러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